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특징주 또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경민 팀장 이 시각 특징주 뭐부터 가볼까요?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좀 네. 급등을 보였었던 네. 이제 오라클의 뭐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뭐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전 KINX를 한번 춤에 생소합니다. 직접적으로 좀 연관을 좀 했고요. AI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알려줬고 뭐 10%가 넘는 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오라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AI 센터 특히나 이제 IDC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을 어느 정도 이제 증명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뭐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이제 생소한 옛날 그 가비아라는 이제 그런 종목의 이제 관계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AI의 관심사가 지금 이제 국내 이 워낙 이제 그 지금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그리고 섹터별로도 좀 특징 있는 이제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라클의 오래간만에 좀 강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AI 센터 또 AI를 또 운영하고 AI 관련된 그런 IDC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개장에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INX라는 종목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KINX AI 데이터 센터 뭐 최고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오라클 이야기도 해줬지만 간밤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 깜짝 실적이고 클라우드 매출이 와 이 정도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쪽 뭐 여러 단계 뭐 칩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뭐니 해도 역시 데이터 센터다. 그렇다면 KINX 쪽에 오늘 수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김성훈 대표 풍산하면 구리였었다가 풍산하면 포탄이었다가 요즘에 풍산은 지금 또 다른 모습. 남북 경협이요. 지금 풍산 또 지금 이 시각 특징주예요. 또 올라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남북 경협도 걸려 있고 지금 이제 방산도 워낙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4월, 5월에 탄약 이 포탄 수출만 하더라도 1분기 대비해서 벌써 2배나 급증했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구리와 이제 방산의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뭐 7대3 비중이었다면 지금은 5대5 이상까지도 지금 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수급에 대한 불균형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방산 쪽에서는 대장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어서 방산업종 가운데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대로템과 더불어서 투톱의 양상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음 주에는 제가 100만 원의 황제주에 대한 등극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주에 대한 또 이 전통적인 주도주 랠리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 긍정적인 모습들 거기에서 풍산이 주도주로 나타날 가능성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산 차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궁금증이 야 이렇게 올랐는데 풍산 10만 원 가버리면 이거 신규 매수로도 이게 됩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일단 뭐 일봉상으로도 과거에 7만 원대 구간이 굉장히 큰 저항대였거든요. 지금 7만 원대 구간은 한 5번 정도 돌파 시도했다가 이번에 강한 상승세로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차트에서는 사실 기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뭐 일단 그냥 랠리를 그냥 지켜보는 즐기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펀더멘탈 원래 풍산이 싸요. 방산 중에서 10배 이 포워드로도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10만 원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뭐 예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15만 대까지는 한번 돌파할 수 있죠. 15라면 그럼 신규 매수도 척후병원 보내도 된다? 보내고 네. 어느 정도 고객이 왔다면 포트폴리오는 일부는 뭐 한 5% 정도는 담아도 되지 않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랠리를 너무나 즐기시라는 거죠. 지금 즐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조마조마해야지는 마시라. 남북 경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겸 팀장. 지금 이제 풍산이 오늘 오르는 거거든요. 약간 남북 경협성이거든요. 어제 아난티 오르는 걸로 보고 막 또
막 그 친구들 있잖아요. 파주에 네, 네. 땅 있고 막 또 하는 그 네. 레벨이기는 한데 남북 경협주도 이제 테마에 올라탄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뉴스의 연속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가는 되고, 거죠. 뭐 사실 이제 펀더멘탈 자체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 지표로 보고 있는 게 거래대금인데요. 네. 어제는 뭐 25조, 물론 이제 만기일이었습니다만 25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맨날 14조, 15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25조, 그러면 20조가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한 5조 정도가 이런 좀 단기적인 허니문 랠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좀 들어온 이제 그런 물량이라 그런 수급이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테마들을 타고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아난티, 네.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탑이었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 여의도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이미 다 이렇게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놨더라고요.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들, 뭐 대아티아이나 뭐 이거 네네. 어느덧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었던 이제 현대 로템도 경협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철대로 네. 본다 그러면 요즘 네네. 테마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확성기 방송 이후에 네. 계속해서 좀 긴장을 완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트럼프도 이제 뭐 북미 대화에 이제 어느 정도 물꼬를 트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EPS 얼마에 PER 얼마 그래서 딱 나오는 적정 주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해서 이 허니문 그렇죠. 랠리에서 네. 나오는 이런 좀 순환매 과정에서 남북 경협도 하나의 이런 기둥, 하나의 섹터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추격해갖고 이렇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허니문 랠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한 4-5가지의 그런 종목군 중에 종목군을 이렇게 좀 넣어놓고 튈 때마다 줄이고 또 빠지면 일부 좀 담아놓고 뭐 이런 쪽에 흐름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런 순환매에 좀 동참하면서 이제 매매 수익도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협주들도 시세가 나고 있고요. 방금 정경심 팀장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무슨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없는 무의미하죠, 거죠. 사실은. 네네. 무의미해버린 겁니다. 김성훈 대표님, 앞서 작전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주가 가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옥션주들, 서울 옥션주들, 다날도 그렇고 일단 이것도 경협주 못지않게 테마로 가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추경에 대해서 지역화폐 예산안도 뭐 포함이 돼 있었고, 불실 그리고 당겼고. 네, 뭐 25만 원씩 재난금 지역화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사실 최근에 보니까는 이 민주당에서 사실 비은행권에 대한 원화 스테이블 허용 방침 공식화 이런 모습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네.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일단 카카오페이가 오늘 8%대 급등하고 있는데 대장주였던 IT센 글로벌이 원래는 화두였잖아요. 네. 워낙에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은행권과의 이런 플랫폼 협업, 뭐 말하자면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일부 은행권과 증권권에서 굉장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했고 1분기 실적 일단 서프라이즈 보통 전년배 대비해서 7배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T센 글로벌이 끌어주는 시장에서 다날이 일단 두 번째 대장주로서 등극을 하는데, 다날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김용봉 실장이 임명이 됐던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일단 다날이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실시간 결제 모바일을 처음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는 피자웃에서 이미 페이코인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네.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 경쟁사였던 도미노 피자까지 페이코인에 대한 결제 감행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하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대장의 역할을 했던 아이템 글로벌과 다날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시세는 저는 굉장히 좀 유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더불어서 본다면은 페이코인뿐만이 아니고 다날이 지금 추진하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지금 연계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다날이 원래 고점에서 한 시가총액이 한 5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빅베스에 대한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페이코인이 23년도에 한번 중단이 됐다가 지금 2월에 다시 시작을 한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아이스텐 글로벌은 좀 부담스럽고 다날 쪽으로 근데 시세가 지금 근데 조금 더 솔직히 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은행권한테 줄지 또 비응원한테 줄지도 모르지만은 가잖아요. 카카오페이일 수도 있고 뭐 다날일 수도 있고 뭐 싹 다 가고 있는데 올라타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막 따지고 막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일단 수급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이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중화는 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해야 될 이 프레임이 네. 이거는 트렌드적인 요소가 네. 굉장히 강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전환 시스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의 잡음은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매수 타이밍에 고민이다. 대한 적기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도 이 화폐를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1인 중에 하나거든요. 페이를요? 네, 페이를 네. 굉장히 많이 써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코인들에 대해서도 저는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김성 대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구가 발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씁니까 바로? 전 바로 씁니다. 바로 워낙 씁니까? 코인에 대한 관심이 네. 많았던 1인이라서. 네. 정규 팀장은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또 지갑 하나 만듭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네. 지켜보고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들과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때 네. 이제 좀 생각을 발행사도 해볼까. 좀 네, 믿는 네. 믿음직하고요. 네. 네. 지금 조선주들이 또 가고 있어요. 이제 조선주들은 정말 네.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 오늘 마린솔루션 등등 해서 보면 결국 2주 내에 이제 시한을 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하고 있는 이제 거기에 따라 오히려 더 몸값이 높아진다 이런 해석일까요? 뭐 그런 해석도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또 좀 조선주가 이제 조금 쉬기도 했잖아요. 뭐 건강한 조정을 좀 거치기도 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서사, 내러티브가 이제 훼손되지 않고 역시 이제 한국 조선에 계속해서 좀 일감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조선주는 역사적 신고가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특징적인 게 이제 뭐 전 이제 그 제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미국장에서 유턴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렇게 좀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조방원 쪽으로 신규 개인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수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비롯한 이제 이런 군수함부터 이제 어제 좀 강세가 나왔었던 이제 기자재 쪽으로 이렇게 그 뭐 풍선 효과라 그럴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편승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뭐 지속적인 그런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HD 현대그룹 쪽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그렇죠. 예, 편안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돌아보면은 예, 조선은 정말 전통의 강호였었고요. 지금 쪽 테마 쪽으로 보면 이제 지주사들이 약간 힘이 빠지거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일바할 때도 잠깐 다뤄봤는데 어때요? 그 우리 정경민 팀장 오늘 이제 재계와의 만남이 있고 재계 쪽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상법 개정안이 뭐 밀리거나 우리 좀 투자자들은 원내 지대 대표부 민주당 대표부 구성되면 바로 할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후퇴하지는 않겠죠. 그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대통령의 성향상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예. 이제 그 총수들을 만나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이 좀 나오면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초에는 지주사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구성되면 빠르게 상법 네, 개정안부터. 네, 그렇게 되면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약간 비슷하지만 결이 약간 다른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배당 성향 35% 넘는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종목들도 지금 소폭 지금 네. 이제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이제 조금 이제 오늘은 이제 페이가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네네네.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 또 올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쳤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그 종목들을 좀 담아놓고 이게 튈 때마다 정리하고 조정받으면 좀 채워놓고 이런 쪽에 그런 순환매 전략으로 좀 따라가시는 게 지금 허니문 랠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약간의 좀 아직도 좀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주사들이 두산 뭐 하나 뭐 다 싹 다 지금 3%대고 낙폭도 지금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약간 세론인가 열기인데 약간 이거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네. 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된다는 쪽으로 일단은 뭐 가야죠. 그걸 바꿔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한진칼이 급락하고 있는데 한진칼은 좀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델타 항공 쪽에서의 이야기 앞만 봐도 조은태 회장 편들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보시죠. 지분구성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진칼이 지금까지 관심이 컸던 게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저 호반건설 팀하고 조은태 오너 일가 팀하고의 대결 그 와중에 저기 산업은행의 지분 빠지면
이건 저지분이 상호펀드로 가면 격전이다. 근데 델타항공이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네, 일단 뭐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래도 우호적인 지분이라고 생각했다가 네. 방향을 좀 틀어놓으면은 지분 격차가 워낙에 적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한진칼도 이제 인수에 대한 그 뭐 M&A 리스크라고 이슈가 하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이 어머니 이명희 이제 이 정석기업 고문이죠. 주기적으로 이제 한진 지분을 좀 매도해 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한 엇갈림 이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는 좀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한진칼은 15만 원대 근처에서 저항대를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일단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폭이 조금 일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근데 이걸 단정짓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일부 있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한 또 시간이 조금 지난다고 하면은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하락 때문에 신규 진입에서 섣불리 좀 미리 매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진칼 아까 지분 구조를 얘기했는데 그 델타항공이라는 데가 보통 뭐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래가지고 뭐 경영권 잡은 쪽에 편을 들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델타항공이 조원태 회장과의 굉장히 끈끈한 이거를 통합을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델타항공만 확실하게 조원태 회장을 밀어준다면은 글쎄요, 뭐 M&A 쪽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 것 때문에 한진칼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호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특징주를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쪽 라인들 보면 게임주들 앞서도 잠깐 봤지만 정면 팀장, 네. 하나영 해제 쪽에서 게임주는 시세가 일관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좀 보면 NHN도 한 8%, 또 시프트업도 5%좀 가고 있고 위메이드도 한 2.5%. 게임 몇들 날들이 각각인가요? 아니면 좀 게임 전체로 볼까요? 길게 본다면 뭐 네. 특히나 이제 뭐 대작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시프트업도 지금 PC 버전 나오면서 성과 접속자 들 늘어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거고 뭐 넥슨 게임즈야 이제 뭐 앞 시간에서 좀 다루기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길게 보시면 어쨌든 이런 큰 대작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좀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을 공개하기로 한 NC소프트를 저는 뭐 한 3, 4개월 약간 이제 중기 이상으로 좀 놓고 가신다면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출시 전에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간다면 뭐 지금 NC소프트 17만 원대거든요. 뭐 저는 잘하면 3자도 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NC소프트의 탑 2거든요. 그 IP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게임주도 지금 뭐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워낙 성과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시장 종목 중에 특징이 있는 게 파마리서치가 네.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어요. 네. 홀딩스로 발표를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속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요, 이란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어제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에서 중동 쪽에 비필수 인력들 다 귀국해라. 군인 가족들 다 본국으로 송환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첩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공군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이 발표 나자마자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4% 넘게 폭등을 하면서 배럴당 70달러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란의 반격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이 뉴스와 함께 외국인들도 수급이 깨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순매도로 돌아섰고 선물도 지금 1200억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확인을 계속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튀어오른 것은 국제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피해 상황이라든가 또 이란의 반격 이야기가 나오면은 속속 바로바로 이 이란, 이스라엘, 중동의 화약고가 터진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정유주들입니다. 김성훈 대표, 흥구석유 뭐 이럴 때 변동성이 가장 좋은데 27% 아마 상한가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20%, S오일도 한 2%대 오르고 있고요.
뭐 정유주들 이게 참 비극적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유가 쪽에 굉장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어제부터 좀 반등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이 중동발 리스크가 일부 이제 대사관에서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힌트가 나왔음으로 흐름을 좀 이어가고 네.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주도 같이 동반 상승했는데 오늘은 이제 워낙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석유주들, 이제 관련 정유주들한테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의 이제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의 추세적으로는 이란의 핵실험 불가라든지 이런 이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다음 주에도 한 번의 랠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볼 이슈는 아니다. 중장기적인 이슈가 일단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네. 봤을 때는 뭐 오후장까지 이런 이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접근은 가능하다. 대신에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산세가 이어질지를 한번 이어지는지.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란의 대응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공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폭등 그리고 미 선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우도 1% 가까이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한 1.3% 정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디 뭐 추가 확전 이렇게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민 팀장 저희가 3,000피를 코앞에 두고 있고 오늘 원화 강세 또 이런 부분에 수급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정말 코앞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얼만큼 전쟁이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대응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갑자기 판이 커져서 투자자분들도 당황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지금 뭐 갑자기 좀 지수가 무거워져서 뭐 네. 봤더니 이제 역시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이제 이슈가 있었던 네. 거죠. 뭐 결론적으로 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이 조정을 좀 이용해야 된다. 어차피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보조 지표들이 좀 과열 신호를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명분을 삼아서 이제 좀 조정을 좀 받는다면 말씀드렸듯이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순환매 아까 언급드렸었던 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 섹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재생을 비롯해서 뭐이 또 스테이블 코인 뭐 또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재생까지 이런 쪽에 어떤 순환매를 노리는 이제 이런 매매 전략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뭐 주도주 쪽으로 투자를 통해서 좀 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학적 네. 이슈는 제가 본능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봤는데 6원 정도 튀거든요. 뭐 이 정도라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뭐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 장세 체력으로 봤을 때는 네. 뭐 크게 뭐 2,800선까지 뭐 무너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늘리고 기존 주도주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환율을 보면 1,360원입니다. 오늘 1,350원도 깨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를 기대를 했는데 자, 여러분 앞서도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지만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타격하기를 원했고요. 벼르고 있다가 이제 어제 5차 협상에 이어 6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아주 명분을 삼아서 이스라엘 공군이 출동을 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간의 거래 선물도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 수급도 서서히 깨져가고 있으면서 전 업종이 파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 정도만 약간 시장의 지킴이 정도를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켰다기보다는 선물 세력들이 일단 하이닉스는 두고 좀 먼저 팔아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리스크 관리가 일단은 필요해 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정유주 관련주들 또 대성에너지, GSE, SK가스 이런 쪽들은 또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한 속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전쟁 관련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뭐 확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전쟁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개장 키워드, 자, 현재 오전장 키워드 보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는 하나로 원자력. 이 부분인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핵시설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지난주였죠. 이제 원자력 초반부터 제가 원자력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하나로에 대한 원자력이 뭐냐면은 이제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사실 개별주가 이제 접근하기 좀 꺼려하신 분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TF라도 좀 사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과 또 전력은 하나의 이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전력주들이 한 30%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전주들이 한 70% 들어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한전 기술이 이제 대장주로 나섰습니다. 네. 체코 두코반의 원전이 확정되면서 이제 설계 쪽으로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박스권을 이제 둘렀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의 이 종목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기작을 한번 찾아본다면 한전 기술과 더불어서 한전 KPS 그리고 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로의 원자력 ETF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K원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게 하나로 ETF 원자력이기 네. 때문에 요 정도만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030년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7년까지죠. 9기의 추가 수주 모멘텀이 있으니까 원전에 대한 이제 잔고의 가능성들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제2의 방산 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정경민 팀장의 오전장 키워드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네. 좀 가보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얘기도 함께 좀 포함시켜서 네, 풀어주시죠. 뭐 네. 후모가 지금 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유동성 장이 이제 확 펼쳐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지금 뭐 조정의 빌미를 좀 이렇게 이란 이스라엘로 이렇게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수의 피로도가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건 괜찮다. 그리고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물의 매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아직 붙잡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뭐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나 강한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미국 외인들도 다소 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은 조방원, 조선, 방산 또 원전 이쪽에 대해서 시각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코스닥 쪽은 또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그 좀 입장을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을 때 네. 많이 올랐지만 주도주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도주 쪽으로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지주사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남북 경협이나 정책주로 갈까? 신재생이나 이런 쪽에서 담아놓고 이 종목들이 튈 때마다 정리하고 빠지면 일부 채워놓고 하는 매매 전략으로 갈 것인가를 좀 명확히 이렇게 하신다면 6월은 어쨌든 저는 무조건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는 이제 그런 매매 전략이 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란 이스라엘 요 사태는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크게 뭐 좀 걱정을 하거나 그리고 또 극단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시간의 거래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2,900선이 깨졌습니다. 급락 양상을 펼쳐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직은 현물 수급을 잡고는 있는데 오후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환율이 1,360원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튀어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습 재료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코멘트가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건 독자적인 행동이고 미국의 개입이라든가 뭐 허락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이란의 반격, 이란의 대응이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너무나 이슈가 커지기는 한데 자, 앞서 우리 정경민 팀장께서는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도 한번 생각해보자. 기존의 주도주인 조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책주로 갈 것인가를 한번 명확하게 세워서 접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함께 증시의 변화 계속하시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공략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